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보게 되면은 대충 파이토플랑크톤 같은 경우는 이 5개 정도 제가 과정을 보여드릴 건데 뭐 복잡하지만 어떻게 갈까요? 뒤로 좀 다시 갈까요? 지금 파이토플랑크톤이 있습니다. 그죠? 있어요. 이 안에 뭐 여러 가지 그 아까 뭐 전체적인 100, 40, 7.2, 1, 1 이렇게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얘가 결국은 기본적으로 자라려면은 먹어야 되겠죠. 먹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나름대로 레스피레이션 뿜어냅니다. 뿜어내면 도로 뿜어내겠죠. 양쪽으로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얘가 깔아앉기도 합니다. 죽기도 합니다. 죽으면은 이제 죽으면 덩어리가 된다고 좀 이 클로로필 콜투케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보고 일부 죽었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유기물로 가지만 무기물로 가는 부분을 서로 예를 들어 50대 50, 뭐 8대 2, 2대 8 머리가 가름밭 하듯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뭐 레스피레이션도 사실상 있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많이 비율이 이게 99대 1이다 그러면 굳이 할 필요 없다 이런 얘기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일단은 끝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서 우리 모델링을 할 때, 파이토플랑크톤 화살표가 몇 개, 하나, 둘, 셋, 이렇게 일단 하고, 이 세 개 중에서 요 개가 이쪽으로 가는 거, 갈라지는 거니까, 우리는 여기서 나갔을 때 한 개만 나가면 끝이, 넷이군요. 세틀링까지. 이렇게 해서 모델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바닥에 있는 식물성 플랑크톤입니다. 바텀 바이오매스. 지금 제가 사진도 보여드리고 했지만 학교로 제가 학교 근처로 이사 오면서 많이 걸어 다니고 있어요. 옆에 이제 반석천 쪽으로 걸어서 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무지막지하게 문제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강 같은 경우는 바텀 바이오매스가 별로 없어요. 왜냐면 깊으니까. 근데 작은 하천 같은 경우에 요새 많이 걷다 보니까 너무 지저분하다. 보기 싫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또 역시 큰 문제를 삼고 있지 않는구나. 많은 사람들이 뭐 저게 뭐야 라고 생각하는 가운데에서 일반인분들은 이게 대책이 없죠. 이게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우리 전문가들까지도 이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는 건 좀 문제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정리를 잘해서 공부를 잘해서 여러분들하고 나오고 적어도 지금부터 생각을 한번 공유하는 정도까지 가보자는 겁니다. 이 바텀 바이오매스는 이 떠있는 바이오매스하고 대부분 같습니다. 대부분 같은데 약간 다르죠. 왜냐하면 얘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들러붙어 있잖아요. 들러붙어 있어요. 그리고 뭐 실험을 하려면 이 바위에 있는 걸 긁어가지고 그게 얼마나 있냐라고 이제 측정을 해내야 되는데 바위에 있을 수도 있고 모래에 있을 수도 있고 풀에 붙을 수도 있고 막 그래서 굉장히 그 존재 형태 내지는 어떻게 보면 존재량이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쉽지 않으니까 좀 우리가 그런 걸 건드려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얘들이 그 자라게 되면 파스포러스는 이 파스포러스 풀로 들어가고 나이트로젠 풀로 들어가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QNQP가 일종의 이 바이오매스 그람당 몇 그램에 몇 미리의 나이트로젠이 있느냐, 몇 미리의 파스포러스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해요. 그렇죠? 얘는 붙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얘는 밀리그램 퍼 리터잖아요. 근데 이게 밀리그램 퍼 리터 안 되는 거예요. 밀리그램 퍼 제곱미터 뭐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약간 개념이 다릅니다. 죽었을 때는 역시 유기물로도 가고 무기물로도 가는 거 우리가 상상할 수 있고요. 내놓습니다. 엑스크리션이 배설이라는 뜻인데요. 뭐 레스피레이션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레스피레이션. 사실상 이 엑스크리션도 양쪽으로 가는데 여기서는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디트라이터스가 이제 얘들이 유기물 덩어리인데 죽은 어떤 사체죠. 얘가 녹으면 이 안에서 어떻게 보면 CNP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들이 결국 올가닌 나이트로젠이 다시 사이클을 시작해서 뭐 미네랄라이제이션 되게 되면 암모니아가 되고 여기 포스페이트가 되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지금 얘들이 또 하이드롤리스 금방 말씀드린 하이드롤리스는 예를 들어서 돌고 도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예요. 요 그림이 좀 이해가 되셨기를 좀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위에서는 요 지금 나름대로 B를 이렇게, 뭐, 아까 100대, 40대, 7.2대, 1대 1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도 나름대로 좀 어떤 그람당의 어떤 무게 대 무게의 비율이 있는데, 이것이, 안에 있는 파이터 플랑크톤 종류에 따라 많이 다르겠죠. 그렇지만, 요렇게 모델링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제 과학자들이 나름대로 의견이 모아지는 거로 좀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 파이터 플랑크톤이 이게 AP라고 이제 돼, 돼, 돼 있어요. 콜트케이 모델에선 자라고 그렇죠? 녹색, 레스피레이션 빨간색, 죽고 깔아앉고 네 개죠. 화살표 개수를 세는 것이 모델링이다 말씀드렸습니다. 화살표에서 각각의 숫자를 부여하게 되면은 우리가 모델링 할 수가 있는 거죠. 바텀 바이오매스 같은 경우는 자라고 그렇죠? 녹색. 뭐 레스피레이션도 좋고 익스크리션도 좋고 빨간색 죽잖아요. 얘는 세틀링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화살표가 3개인 겁니다. 그래서 화살표에 따라서 가는데 바튼 바이오매스는 요 QN과 QP에 좀 주목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얘들을 우리가 좀 약간 여기 있는 애들보다 다르게 좀 이렇게 다르게 대우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러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실험을 해서 생물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실험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생물하시는 분, 생태하시는 분, 모델링 하시는 분 굉장히 또 세계적으로 여러 학자분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견의 일치를 대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분들이 맞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퀄2K 모델을, 제가 모두의 설명을 할 때, 뭐, 전체적으로 여기서 카본 계열, 그러니까 BOD 계열이 가고, 나이트로젠이 가고, 포스포러스가 가고, 이 파이토 플랑크톤 계열이 여기 있고, 나머지 미생물이랄지, 무기물이랄지, 알칼리너트랄지, SS랄지, 솔리너티 같아요, 솔리너티. 그 다음에, 나름대로, 디오랄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했는데 요걸 좀 주목해 주세요. 이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그전 버전에서 지금 여기 보게 는 IN, IP 이게 써 있는 게 뭐냐면은 여기 안에 있는 요 QP, QN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식물성 플랑크톤이 부착성 같은 경우는 좀 다르게 나타내서 이렇게 들렸고 여기 보면 그전에는 익스크리션이 없다가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전체 뭐 나머지 세틀링이나 디졸루션이나 하이드롤리시스나 나이트리피케이션이나 디나이트리피케이션 뭐 유틸라이제이션 데스 이런 것들은 다 똑같은데 이 부분이 좀 버전 12에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보시다시피 지난 주말에 쭈물럭 하면서 뭐 바꿨는데 여러분들 보시면서 오마이갓 이게 뭐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결국은 뭐가 플러스고 뭐가 마이너스냐라고 하는 거예요. CSCF 이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AP, AB는 이 안에 있는 떠 있는 플랑크톤과 바닥에 금방 우리가 얘기했던 4개짜리, 3개짜리입니다. 그 안에서 여기 지금 IN하고 IP 이것이 뭐냐고 했을 때 얘들도 역시 먹고 죽고 자라고 이런 것들에 대한 모델링을 따로 해주는 항목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좀 바뀐 겁니다. 바뀌어서 지금 요 부분이 파이터 플랑크톤에 떠 있는 애들도 그 다음에 바텀에 있는 애들도 이 안에 있는 그 몸 속에 있는 파스포러스와 나이트로젠 성분의 비율이 바뀔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아까 CHOMPS 이런 식으로 레드필드 레이시오로 딱 고정을 우리가 시켜놓는데 고정을 시켜놓는 방법도 있겠죠. 그것이 가장 고정적인 방법이고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은 새로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와습 모델이랄지 아니면 다른 모델을 봤을 때 이쪽 경향으로 가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안에서 NP 레이쇼가 변화할 수 있다요. 다이내믹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 지금 폐수 처리했을 때 파스포러스 처리할 때 혹시 럭셔리 업테이크라고 들어봤어요? 럭셔리 하다는 거는 뭐 사치스러운 거잖아요. 필요하지 않은데 많으니까 막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경향이 있어요. 그렇게 막 먹어야 되게 되면은 내가 필요하지 않은데 몸짱처럼 딱 좋은 상태에서는 7.2대 1이 유지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뭐 엉망으로 먹고 배가 나고 뭐 이러면은
더 이 비율이 막 나름대로 먹는 대로 다 갈 수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것이 추가가 됐어요.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이 그림이 변했다고 하는 것이 그전 버전 11 버전과 12 버전의 차이고 앞으로 이런 쪽이 계속적으로 거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주목해서 봐달라 그런 얘기고요. 나머지 똑같아요. 디트라이터스 그래서 지금 안에서 지금 모델이 쭉 나오는데 디트라이터스는 뭐냐면 바로 이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파이터 플랑크톤이 죽으면 디트라이터스 이 모델에 따라 디트라이터스에서 이렇게 일단 죽었다. 이 안에 CNP가 다 있어가지고 이렇게 나눠지는 경향도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나머지는 그냥 이 나이트로젠이 일로 가고 포스포신이 일로 가는데 이 카본 계열은 그냥 이렇게 돼서 간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얘가 지금 여기를 보시게 되면은 화살표가 들어오는 거 나가는 거 세 개 돼 있잖아요. 하나, 둘, 셋, 네 개네요. 네 개. 네 개인데 왜 네 개냐면은 지금 여기서 들어오는 게 두 개인 겁니다. 들어오는 게 뭔지 얘 밑에 바텀에 있는 애도 죽어서 가는 거고요. 얘는 떠 있는 애입니다. 떠 있는 애, 바텀에 붙어 있는 애 이렇게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화살표 개수를 세는 방법들은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또 이게 지금 무슨 복잡한 F 머시기 막 써있는 이런 게 도대체 뭐 하는 거냐가 뭐냐면 여기 집대성 돼 있어요. 지금 보게 되면 디트라이터스가 보니까 지금 파이터 플랑크톤 떠 있는 거하고 바텀에 있는 거하고 DETR 디스가 뭐예요? 디솔루션 그렇죠? 세틀 이거 잘 읽어보면은 그냥 자체적으로 다 돼 있습니다. 이 빨간색들 같은 경우는 제가 주로 비율이나 이런 거 다른 특별한 의미들을 얘기하려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그 식들이 사실은 여기에 다 있어요. 앞으로 얘기하는 슬라이드가 디트라이터스는 이렇게 쓰고 올게인 나이트로전은 화살표가 들어오는 거 나가는 거 볼까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도 들어오네요. 그래서 들어오는 게 지금 하나, 둘, 셋, 두 개가 들어오고 두 개가 나가면 하나 봅시다. 데스가 두 개가 오고요. 그렇죠? 하이드롤리시스가 나가고 세틀링 나가고 네 개가 딱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여기서 봤을 때 화살표만 신경 쓰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네 개. 하나, 둘, 셋, 네 개 있잖아요. 그랬을 때 어디서 오느냐? 어디서 오게 되면 이게 뭐 식자체가 반반 오느냐? 이 앞에 있는 것들은 반반 오느냐? 이런 것들 F자 이런 식으로 프랙션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랬을 때 뭐 단위가 뭐냐라고 신경 써야 되지만 요 QP 같은 경우에 QPP, QMP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원래 CHOMPS B가 있는데 럭셔리 업테이크를 하게 되면은 얘가 안에서 N하고 P의 비율이 달라진다. 그래서 얘들이 그때 정해지기 때문에 얘 농도, 여기 있는 농도, 사실은 얘들이에요. 그래서 얘들이 정해지는 것이 달라졌다라는 거. PO4도 개수가 많지만 PO4는 뭡니까? 화살표가 많다는 얘기예요. 화살표 그대로 다 집어넣고 NH4 가장 많죠. 근데 뭐 똑같은 얘기예요. 다 똑같은 얘기. 그래서 많다 적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화살표가 몇 개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서로가 더하기 빼기 했을 때 그냥 딱 항상 밸런스를 유지하느냐가 중요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처음에 초창기 여러분들이 머리를 써서 잘 정리를 해 놓으시면 나중에 컴퓨터가 다 알아서 하니까 크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식을 그래서 제가 자세히 미주얼 고주얼 얘기할 생각은 없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습을 하게 될 경우에 얘들의 값을 얘는 QMP는 이제 안에서 그 변수로서 정해지는 걸 괜찮은데 이런 F 값들을 정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지금 F 값들은 여러분들이 요렇게 좀 나이트로젠과 LG의 비율과 QMP의 비율로 결정이 되고 QMP는 나름대로 IMP와 AP의 비율로 결정이 되니까 사실은 요 글자는 입력을 해주는 거고 얘는 계산을 해주고 얘도 계산이 되고 계산이 되니까 사실은 얘 하나만 사실은 오리지널하게 입력을 해서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그냥 계산이 되면 되는 거고 만약에 이 QMP가 이게 지금 그 안에서 RNA가 그러니까 QMP가 안에 럭셔리 업테이크에서 굉장히 크다고 하게 되면 해주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보통은 1로 된다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럭셔리 업테이크 하나 써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게 그 특별히 파스포러스 그 표시 처리에서 파스포러스 리무발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쓸데없이 많이 먹는다는 뜻이에요. 쓸데없이 많이.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요것이 일종의 안에 나름대로 나이트로젠하고 나이트로젠의 예를 들어서 C 여기다 쓸게요. 뭐 CHONPS 뭐 비유자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C가 예를 들어서 뭐 40이었고 뭐 N이 7.2였고 뭐 이렇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이 제축 럭셔리 업테이크는 사실상은 포스포러스에 주로 많이 얘기하고 나이트로젠 거의 잘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기서 이제 그 혹시나 해서 뭐 집어 넣었다거나 저는 생각을 하고요. 좀 지저분해서 집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좌우지간 요 n이 예를 들어서 n이 여기서 7.2보다 많아지게 되면 그렇죠? 이것이 결 비율이 달라진다 그런 얘기죠. 근데 그 전이라면은 신경 쓰지 말아라 그런 얘기죠. 예. 그래서 대부분 그냥 나이트로젠 포스포러스가 너무 높지 않은 상태에서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뭐 그런 뜻도 되고요. 나이트로젠과 포스포러스가 특별히 높은 경우에는 이거 신경 써야 되는데 사실상은 또 아까 뷔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그렇게 많이들 했는데 많이 먹으면 아주 상관이 없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초창기에는 이렇게 값을 주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초창기에 값을 주지만 나중에는 실상은 다 컴퓨터가 안에서 해결을 한다. 이게 다행이라고 봐야 되나요? 어쨌든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좀 깁니다. 그렇죠? 죽어서 오는 애들이 이제 두 개가 되고 이게 올게닉 나이트로젠에서 오는 애가 있고 파이토플랑크톤이 엑스크리션 배설에 의해서 오는 것들도 있고 나이트리피케이션에서 뺏기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게 지금 보게 되면 뭐 여기 PAP 뭐 이런 게 있어요. 이거 지금 PAP 이게 뭐냐? 그랬을 때 이것은 아까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여기서 보게 되면 좀 큰 그림을 볼까요? 지금 얘가 자랄 때 나이트리 나이트레이트에서 NO3에서도 오고 NH4에서도 옵니다. 암모니아 이걸 두 개를 다 먹는다는 거죠. 그랬을 때 두 개가 다 있을 때 뭘 먹을래? 뭘 prefer할래? 그래서 preference factor. 그러니까 선호도입니다. 그럴 때 주로 암모니아를 잘 먹는다고 합니다. 근데 선호도를 갖다가 나름대로의 어떻게 보면 비율로 미리 우리들을 위해서 계산을 해줬어요. 선호도가 나름대로 이런 어떤 K값 같은 것들은 우리가 주어지게 되는데 NA는 암모니아 농도고 NN은 나이트레이트, NO3 농도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각각이 쉽게 얘기하면은 암모니아 먼저 먹습니다. 암모니아 먼저 먹고 암모니아가 모자라기 시작하면 NO3도 같이 먹습니다. 그 계산을 비율을 자동으로 계산해줘서 다행인 거죠. 그랬을 때 이것이 얘는 떠 있는 파이토플랑크톤, 얘는 깔아앉은 부착성 파이토플랑크톤의 B가 다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 거고요. NH3가 있고 NH4가 있다 그랬잖아요. 보통 NH4거든요. NH4인데 NH4는 중성에서 많이 있는데 NH3는 하이 폐야, 그러니까 알칼리성 높은 경우에 휘발성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휘발에 의해서 없어지기 때문에 그 식도 고려를 해주게 됩니다. 나이트레이트 같은 경우에 나이트리피케이션 오고 디나이트리피케이션 없어지고 얘도 아까 그러면 이 암모니아가 먹는 거에서 나머지 부분에는 자기들한테 뺏기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식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올게닉 포스포러스도 이제 올게닉 나이트로젠 해결했으니까 쉽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봐서 똑같은 개념으로 죽었을 때 떠 있는 애가 죽은 것과 붙여 있는 애가 죽은 것, 그 다음에 하이드롤리시스 분해되는 거고 세틀링 되는 거 네 가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얘도 지금 보게 되면은 럭셔리 업테이크가 되는 상태에서 얘가 크면 이것을 우리가 이 비율을 정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1이다라는 겁니다. 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입력을 해주시면 나머지는 다 지금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 거죠. 이노르가닉 포스포러스도 좀 길어 보이긴 하지만 아이고 잠깐 여기서도 보게 되면 하이드롤리시스에서 오지오 그다음에 데스에서 애들이 지금 이
죽었을 때 요 비율이 지금 보게 되면은 올게니어로 가는 거고 이놀게닉 가는 거 서로 비율을 나눠준 겁니다. 2대 8 이렇게 해서 엑스크리션 떠 있는 애, 붙어 있는 애. 파이터 플랑크톤은 이제 포스페이트가 먹으니까 비율이 없죠. 아까 암모니아와 나이트레이트 같은 게 서로 나눠서 먹는다 그랬는데 얘는 혼자서 1로 돼서 계산하기 편리합니다. 세틀링입니다. 세틀링은요, 파스포러스가 녹아 있는데 뭔 세틀링이냐, 그죠? 말이 안 되잖아요. 디졸브드가 어떻게 해서 세틀링 합니까? 이 세틀링은요, 이 파스포러스는 SS에 잘 들러붙습니다. 잘 들러붙어서 SS가 세틀링할 때 같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매스 밸런스 입장에서는 물에서 사라지는 거니까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질량 보존 법칙 성립을 하죠. 그렇지만 없어지는 메커니즘은 자기가 떠 있는 애가 깔아앉는 건 아니고 SS에 묻어서 흡착이 돼서 나가는데, 그럼 나이트로젠은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나이트로젠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근데 나이트로젠은 흡착 능력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대부분 녹아 있어요. 안 들러붙습니다. 나이트로젠은 약간 비누 같습니다. 그래서 나이트로젠은 저 비율이 너무 작기 때문에 있긴 있을 겁니다. 있긴 있을 텐데 많지 않으니까 무시하는 거죠. 이 모델이라는 게 뭐 100% 정확해서 이거저 비주얼 고주얼 다 있으면 좋겠지만 될 수 있으면 심플하게 좋은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온도도 생각해 볼까요? 하루에 온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도 변하잖아요. 바람 방향까지 집어넣는다 생각해보세요. 풍속 집어넣는다 생각해보세요. 그거를 다 입력 자료로 넣어야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말이 안 되잖아요. 결국은 모델은 뭡니까? 모델은 실제를 막 반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모델은 어느 정도의 정확도를 가지고 예측이 가능해야 돼요. 예측이 가능하려면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범위, 상상할 수 있는 범위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컴퓨터적인 것 같지만 인간적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 상황이 있는데 그걸 하려면 실제 상황은 측정을 무지하게 열심히 하시는 거죠. 온라인으로.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측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상황 자체가 발생할 것 같냐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예측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비를 해야 되죠. 대비를 해야 됩니다. 일단 발생하고 나서는 뒤치덕거리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될 수 있으면 환경 문제는 발생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해서 우리가 대비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모델의 효용성은 거기에 있는 거죠. 파이터 플랑크톤이 뭐 잘하고 하는 것 여러 가지 메커니즘을 우리가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은 반복적이다라는 생각이 들 수는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그 리비의 최소열의 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요번에는 우리가 좀 럭셔리 업테크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면서 요 지금 잘한다라고 하는 그로스 레이트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데, 여기 약간 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파이인데요. 글자가 파이처럼 안 보이죠? 이게 지금 이 파워포인트, 그러니까 MS 오피스의 약간 문제입니다. 요 안에서 이 폰트 조절이 좀 쉽지가 않습니다. 안 되게 돼 있어요. 2021 버전에서. 제가 물론 뭐 따로 뭐 그림을 그릴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이제 로마자로 대문자 F인데요. 파인데 여기 파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그로스 레이트 바로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파이터 플랑크 뉴트리언트 어테뉴에이션 팩터. 어테뉴에이션은 뭐 줄어든다, 조절한다, 뭐 그런 뜻입니다. 반대말은 어그멘테이션이라고 하는 건데. 그랬을 때 보니까 지금 지난번에는 우리가 모노드식 가지고 막 이런 식의 모노드식 가지고 나이트로젠 포스포러스 잔뜩 얘기했는데 좀 달라졌어요. 이게 지금 근데 이 식이 뭐서 오냐면 드루프, 실제 1974년이니까 뭐 여러분들 태어나기도 전이죠. 이게 이제 이분들이 오래전에 연구해 놓은 것들을 우리가 다 써보니까 뭐 리비의 최소열의 법칙에 의해서 모노드 이쿠에이션 썼는데 이것도 괜찮더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고, 이제는 이게 좀 더 맞는 것 같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나이트로젠의 어떤 그 비율, 나이트로젠이 얼마나 그러니까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트로젠이 얼마나 모자라냐, 파스포러스 얼마나 모자라냐, 얘는 어떤 폐하에 대한 얘기, 알칼리니티에 대한 얘기인데 이런 것들이 얼마나 영향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 중에서 가장 심한 것들을 골라낸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보시게 되면 IMP 자동으로 계산되시고 AP 자동 계산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다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대로 사실 쓰기만 되는 거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이것이 어디서 왔으며 어떻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라이트 리미테이션이 있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바닥에서 얘들은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그 뎁스 밑에 있는 비어스 로우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이 빛의 양이 결정되는 거고, 대충 수면의 빛은 대기를 통과하는 I0에 0.47 곱하면 값이다 라고 달려져 있다고 하고요. 여기서 지금 깊이도 Z가 깊이지만 그 중에서 원래 물은 순수한 물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빛을 흡수하는 어떤 일정 능력이 있겠죠. 그렇지만 얼마나 SS가 많고 올게닉 디트라이터스가 많고 파이토 플랑크톤이 많냐에 따라서 지금 이 탁도가 더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빛이 투과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더러우냐의 팩터가 이쪽에 있는 겁니다. 이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팩터들이 더해져서 이 K값을 형성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굉장히 탁한 물 같은 경우에는 광합성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면요. 라이트 에너지가 통과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고요. 그렇고 라이트 에너지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지난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많이 쓰기는 이 스틸스 포뮬라를 많이 쓰는데 보시게 되면 라이트가 많으면 이것이 요렇게 올라갔다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 그런 일이 없겠지만 우리 어릴 때만 하더라도 이 애가 어린이가 이불에 오줌을 싸면 뭐 이렇게 혼을 많이 내고 지금도 사실은 그런데 이불 같은 것들을 베란다에 걸어서 햇볕에 의해서 살균을 시키잖아요. 그런 햇볕에 살균이 되면 라이트가 엄청나게 많은 이 미생물들이 못 산다고 하는 거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지금 미킬리스 멘텐이나 스미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살아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좀 아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지금 이런 식으로 꺾어지는 스틸스 포뮬라, 이 스틸스 포뮬라 이것을 주로 많이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이 그 아까 KE 값, 수심,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 IO 값 이런 것들 KAP도 우선 이제 하프 세츄레이션 비슷하게 해서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값을 주게 되고요. 대충 뭐 이제 디폴트 값들 제가 정리를 했는데 이 콜2K 모델의 장점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게 되면은 대충 이제 기존에 했던 것들을 하나씩 이렇게 깔아 놓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돌려줘도 큰 문제가 없고 이게 좀 안 맞으면 이제 자기 나름대로 맞게 세부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참 잘 만드셨고요. 로스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뭐 레스피레이션이나 데스나 세틀링에 대한 어떤 그 레이트들이 분명히 있고요. 자, 근데 지금 여기 인터널 나이트로젠 요거 우리가 새로 얘기를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안에 포스포러스 안에 지금 나이트로젠이 있고 포스포러스 안에 지금 파이토플랑크톤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먹으면은 인풋이 들어가겠죠. 파이토플랑크톤 안에. 이건 떠 있는 애나 가라앉아 있는 애 둘 다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떠 있는 애는 P, 가라앉아 있는 애는 B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랬을 때 uptake, death, the excretion 이렇게 해서 나타냈고요. 이런 것들이 비율들이 안에서 계산이 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포스포러스 똑같은 어떤 그 메커니즘 가지고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우리 파이토플랑크톤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제가 좀 더 강의를 업데이트해서 만들어서 지금 한 거고요. 매크로파이터, 페리파이터는 이게 지금 보게 되면 매크로파이터는 풀이잖아요. 풀. 그래서 이게 나와 있는 툭 나와 있는 것도 있고 떠 있는 것도 있고 안에 녹아 있는 것처럼 있는 것도 있고 이 깔아앉아 있는 여기서 자라는 것들도 있다는 매크로파이터 식물이 풀이 있고 페리파이터 페리는 주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모래랄지 자갈이랄지 풀이랄지에 붙어 있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 제가 이거 지난번 사진 보여드렸죠. 출근하는 길에 쭉 찍었는데 오늘 아침도 제가 이 길을 계속 출근하면서 오늘 아침도 보니까 비가 와서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근데 이게 분명히 굉장히 풍광도 이쁘고 걸을만 하고 하는데 분명히 안 이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사실은 물에 들어갔을 때
발을 담그고 싶지 않은 요소이기도 하고, 물론 런 식의 여러 가지 그 안에 여기 보게 되면 학교에도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원인을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는 모르는 그런 이 관들이 좀 있긴 한데, 이런 것들이 뭐 기존의 화장실이랄지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을 갖고 올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 안에서도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지나가게 되면 괜찮아지고 자정작용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두 가지를 얘기를 했지만 다시 한번 이게 돌아서 복습 비슷하게 하면은 떠 있는 친구들, 가라앉아 있는 친구들, 그 떠 있는 애는 밀리그램 퍼 리터 내지 밀리그램 퍼 미터 삼성 이렇게 마이크로그램 퍼 리터 좀 되는 거죠. 여기서는 이 라이트 자체를 전체적으로 평균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얘는 바텀에 딱 맨 바닥에 있는 거. 여기까지밖에 라이트가 안 오니까. 그리고 이 서브스트레이트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매질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여기서 서브스트레이트가 없는 거고, 여기는 돌이나 어떤 그 진흙이나 모래나 어떤 다른 어떤 붙어 있는 고체에 다 붙어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서로 그로스 메커니즘이 서로 굉장히 비슷하고, 근데 얘는 이제 이동을 하고 깔아앉는 특징인데, 얘는 이동하고 깔아앉을 수가 없죠. 자기 눌러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가 상당히 유사하고, 얘가 오히려 좀 더 간단하지만 그래서 신경 쓸 때 쓸 수 있다는 거고요. 인티그럴 라이트, 평균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바텀 라이트, 바텀에 있는 뜻이고요. 똑같은 얘기도 한 번 더 했네요. 그래서 그 모델이 그대로 제가 아까 써 있는 모델이 그대로 지금 있는 상태고, 한 번 더 인티그럴 라이트, 바텀 라이트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 똑같은 논리로 바텀 LG에 대한 얘기도 우리가 할 수가 있고요. 바텀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12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여기서 뭐 얘는 지금 내가 이 식을 결국은 얘들을 집어넣고 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아까 보면 카르본 쪽이 빠져 있긴 한데, 어쨌든 지금 스티브 셰프라 선생이 제가 파일을 그냥 가져와서 강의하는 거라서 바꾸지 않았고요. 그 안에 나름대로의 어떤 그 럭셔리 업테이크에 대한 얘기를 지금 여기서 파스포러스 농도가 늘어가면서 이것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제 복잡한 얘기 같지만, 우리가 이 IN 그 파스포러스 파이토플랑크톤 안에 파이토플랑크톤이 떠 있는 애도 있고 깔아앉은 애도 있는데, 걔들 안에도 지금 그 안에 있는 나이트로젠과 안에 있는 포스포러스를 따로 계산해 준다. 그 이유는 럭셔리 업테이크라는 논리에 근거해서 했다. 그리고 심지어 그건 1974년도에 발표된 논문을 근거로 한 거고, 그 얘기는 상당히 많은 숙성 기간을 거쳐서 사람들이 맞다 라고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여기서 리미팅 팩터가 그런 어떤 비율에 의해서 모노드 이쿠에이션이 아니라 비율에서 결정 똑같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고, 여기는 지금은 앞에 있는 P지만 P는 떠 있다는 얘기, 파이토플랑크톤이고 바텀이라는 뜻이거든요. 바텀이 다 똑같은 식인데 비기로만 바뀐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라이트 계산할 수가 있고요. 템퍼레처 이펙트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인터널도 똑같은 논리로 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개수를 포함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IP에 대한 얘기도 개수를 포함해서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이거 지금 제가 녹화를 이쪽에 안 했네요. 제가 따로 이쪽에 녹화를 했는데, 이건 이쪽에서 녹화해서 보내야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로스도 마찬가지로 지금 됐고요. 오늘 강의가 여기까지가 끝이 났습니다.